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하고 이번 시간에 2022학년도 대입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진행할 오재욱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내년 대입에 관련해서 지금 간략하게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준비되어 있는 차례에 대한 목록은 9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많아서 오늘은 여러분들 한 1시간 분량, 한 4, 50분 분량으로 해서 뭐 학령이고 대학 조원의 관계, 여기 내에서는 뭐 대입 공정화 방안에 대한 변화, 추이, 이것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학 전형 모집 인원, 그리고 구간별 내신 비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교과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입학전형 안내, 수능 분석, 그리고 수능 성적 산출 안내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음에 시간을 내서 다시금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내용에 대해서 1번, 2번, 4번, 6번, 7번 이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 우선은 학령 인구와 대학 정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에 통틀어 한 12만 명 정도의 학령 인구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대학 정원은 감소한 폭이 미비하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인구하고 대학 정원에 대해서 예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 반영된 인구가 반영된 결과를 보게 되면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상위권 대학에 한해서 말하는 건데,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학생들은 교육과정이 바뀌기도 했고, 그리고 원래 좀 내신 관리 자체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큰 변화는 없지만은, 근데 중위권부터는 좀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우선은 작년도 12월에 발표됐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계획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자기소개서가 여러분 때부터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율문항 1개를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은 1번에 학업, 역량, 2번에 활동, 3번에 인성, 4번에 자율문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1번과 2번이 병합되어 있는 자기소개서, 다시 말해서 1번이 한 개로 합쳐지고 3번인 인성이 2번으로 가고 자율문항이 3번으로 가는 이 3개 문항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교사 추천서는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고교 정보 블라인드가 확대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 내용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했을 때 학교명이나 학교 명칭, 그 학교 명칭이 들어가 있는 뭐 내용들을 전부 삭제해서 대학이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제공하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표,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표 같은 경우에는 제공이 되는데, 어떤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했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은 학교명을 제외하고는 보내드립니다. 대학 쪽에. 그래서 그 내에서 선택하는 것을 여러분 보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이게 개설되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조금의 반향은 돼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정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고요. 그 16개 대학은 40% 이상 달성, 정시 40% 이상 달성을 해서 조기 유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국 대학은 30% 이상을 정시로 이제 뽑겠다라고 하는 걸 권고한다는 건데, 근데 교과 전형이 30% 이상 모집하는 대학은 굳이 수능 위주로 정시로 30% 이상을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방권의 대학, 동신대, 뭐 광주대, 호남대, 광주여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 교과 전형 비율이 90%가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시 비중이 굉장히 낮죠. 그리고 논술 위주 전형이 폐지를 유동하는데 곧 폐지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논술하고 특기자인데 많이 줄어들었죠. 거의 뭐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이 논술 전형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적성고사가 작년으로 올해로 해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가천대, 세종대, 뭐 수원대 뭐 이런데 적성고사가 많이 있어서 뭐 기회 땅으로 이제 봤던 학생들이 많은데 그게 폐지되고 일반적인 수시, 그러니까 교과 그리고 종합 그리고 논술 이런 세 트랙으로 다시금 넘어가게 됩니다. 자, 사회통합인데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 선발 10% 이상 의무화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인데 지역 균형 선발 10% 이상 공고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 균형 선발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학교장 추천을 있었죠. 학교당 2명씩 추천해서 받는 건데 이해를 확대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이 늘어난다는 거죠. 지역 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상위 16개 대학도 마찬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지역 균형 선발이 신설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지역균 선발이 재밌게 종합이 아니라 거의 다 교과예요.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다 교과 전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최저를 설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저를 맞춰야지 갈 수 있는 전형이다 라고 볼 수는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년대 정원 자체가 34만 6,553명입니다. 생각했을 때 4년제 대학 간다 했을 때 경쟁하는 대상 자체가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예. 뭐 일반 학생들이 이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서울 16개 대학, 그러니까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강원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흥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까지 해서 지금 이 16개 대학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 16개 대학의 총 정원이 5458명입니다. 16개 대학 평균으로 하면은 3153명이죠.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이 16개 대학을 제한, 뭐 수도권에 있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 그리고 의학계열, 교육대학을 합치면은 약 5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 뭐 서울대부터 쭉 해서 여기 한 3만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방 거점 국립대학까지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의 대학들은 한 13만 명 정도 모집을 합니다. 근데 일반고 학생들이 36만 명이라고 했죠. 대략적으로 거기에 약 36%가 이 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서열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러면은 전교 200명 기준하면 72등 정도까지. 그러니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230명을 되니까 한 80등까지는 이 지방 거점 대학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것은 뭐 산술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뭐 감안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열심히 준비해서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리고 학교급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더 많은 학생들이 갑니다. 물론 뭐 지방에 있는 낮은 학교, 학력 수준이 좀 낮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준에 못 미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 정도 대학 간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냥 대학. 자, 그러면 대학 전형별 모집 인원 변화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공정성 방안에서 16개 대학은 40% 이상으로 정시를 선발한다 했고, 그리고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하는 것을 신설을 했죠. 이게 10% 이상을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른 대학 전형별 모집 인원의 변화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2019학년도부터의 변화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느낌 오시죠? 예. 자, 수시 모집 인원이 줄고 정시 모집 인원이 늘었습니다. 근데 정시 모집 인원이 대략적으로 몇 명 늘었냐? 4,000명 정도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4,000명 잘 기억하세요. 정시 인원 몇 명 늘어났다고요? 그죠? 4,000명 늘어났다고요. 그리고 수시 인원 같은 경우는 뭐 500명 정도 감소했는데 뭐 이것은 전체적인 감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2022학년도에서 이제 보면은 변화를 봤을 때 교과 전형에서 선발된 인원이 좀 늘었죠. 그리고 종합 전형은 당연히 줄었습니다. 근데 정시에서 늘고 그리고 교과 전형도 늘었다. 이것은 지역균형 선발 10% 공고에 의한 변화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종합 전형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위권 대학에서도 종합으로 선발하는 인원 적다라고, 좀 줄었다, 적기보다는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뭐 대학별로 모집 학과가 달라요. 이게 학과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교과 종합 정시를 뽑는 게 아니라 학과마다 그 비율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과 전형이 신설됐죠. 지역균형 선발 자체가. 근데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교과에서 선발하지 않습니다. 종합하고 정시로만 선발합니다. 논술하고.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이 희망한 대학이 있다고 하면은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모집 단위에 대한 모집 인원들 한번 꼭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요 대학 전형별 모집 인원 비교입니다. 여기서 말했듯이 지금 16개 대학의 교과 전형을 보면은 지금 상위 16개 대학입니다. 지금 아까 말했던 그러면은 많이 1871명이 증가를 했죠. 예, 거의 50% 정도의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1581명이 증가를 했다. 그리고 종합인원이 이와 같이 상위 16개 대학 같은 많은 감소를 보이고 있죠. 논술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몇 명이 늘었다? 4,000명이 늘었다. 그 전국에서는 4,100명이 늘었다. 다시 말해서 정시의 증가폭, 여러분이 정시 40% 증가를 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시는데, 근데 서울 쪽에 있는 대학에 한해서만, 이 16개 대학에 한해서만 거의 증가를 한 거고, 나머지의 증가폭은 그리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학 16개 대학을 제한 나머지 전국대학에 대해서는 교과적인 30%가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꼭 정시를 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16개 대학에 의해서만 거의 변화가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얘는 아까 전에 보여줬던 내용인데 추이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권 16개 대학 갖고 온 경우에는 교과는 늘고 종합은 줄고 정시는 늘었다라고 보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추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호남대학 모집 인원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호남대학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 자체가 교과인데요. 교과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정시 비중을 그렇게 크게 두진 않습니다. 그 종합 비중도 낮죠. 특히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과 전형이 지금 훨씬 더 많아요. 네, 훨씬 더 많은 인원 1973명 정도가 선발이 됩니다. 종합 고교생활 우수자 그 지역인재 전형으로는 879명을 선발하고 이제 수능으로 1313명을 모집을 하죠. 전북대 역시도 그런 기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 거점 대학 우리 호남권에 있는 대학에서는 가장 먼저 볼 때 전남대 전북대 를 본다면은 교과가 제1전형, 그리고 정시가 2전형, 그리고 종합이 3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대학들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교과가 거의 다 50% 이상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까지 했을 때 거의 성적이 마무리가 돼요. 3학년 때 반영되는 단위수가 뭐 6단위, 많아봐야 9단위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 성적이 거의 다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도 대학들, 우리 생각하고 있는 호남 대학들은 거의 다 성적 산출이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학기 성적까지 마무리됐을 때 대략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2개월 자료를 찾아봐서 확인해. 자, 의학계열 드리겠습니다. 의대는 전국에 설명. 자, 구간별 내신 비교입니다. 여러분 좀 관심. 자, 학령 인구 감소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변화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건데 인문계열 학생들, 인문계열 선호 학생들, 사회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변화폭이 좀 큽니다. 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황이 되게 큰데 여기 보이시죠? 근데 과학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이 줄었어도 큰 변화가 없어요. 예, 이건 광주 두 개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인문계열 쪽, 그러니까 사회계열 쪽으로 나는 뭐 희망을 한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점수가 좀 0.3 정도, 2등급까지 0.3 정도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겠지만은 뭐 과학계열 선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A년도 교과 성적하고 거의 유사하다, 혹은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이제 바뀌면서 전체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많죠. 공통 과목들이나 아니면 수능 지정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배워야 될 과목들이 많고 교육과정 편제상 임시 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을 평가하는 과목들이 많은데 이것이 이제 과학계열 소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성적을 좋은 성적을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추이는 올해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반영되지 않으면서 교과 성적 내에서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점수가 상향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 점수 같은 경우는 인문 성향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성적이 하향되겠죠. 그죠? 예년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제 보면은 1.5에 해당됐던 애의 등수가 올해는 1.84에 해당되는 애의 등수하고 같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100등을 했다면은 올해 100등은 애다. 이거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양수 과를 가지고 와서 성적을 냈을 때 작년 100등이 1.5였다. 그럼 올해 100등은 1.49더라. 뭐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계 석차를 갖고 왔을 때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오더라라고. 이제 점수가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누기가 쌓여가기 때문에 감소폭은 좀 더 커집니다. 자, 이 정도인데요. 대략적으로 3.5까지 보면은 전대 뭐 일반과는 뭐 선택에 의한 거겠지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 3.5였다. 그럼 올해 3.87까지는 뭐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게 지원해 볼 만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열이라고 하기에는 자연계열 선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년하고 4점까지도 거의 차이가 없다. 예년 석차하고 비슷하게 바라보고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서울대학교 대입. 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내신 반영 방법인데 여기에 골조는 이겁니다. 지역균형 선발을 10% 이상 선발해라 라는 것을 공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하고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지금 학생부 교과, 물론 이제 이 학생부 교과는 서울대는 아닙니다. 얘는 지금 종합이고 나머지 다 교과전형인데 신설됐다고 나와 있죠. 예, 신설됐다고 나와 있는데 뭐 신설대에 있는 학과들도 많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 등급에서 내년에는 뭐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뭐 교과전형이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종합으로만 선발했던 학교들인데 이 학교들은 교과전형을 신설했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고, 인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2020년 선발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등급에서 뭐 결정이 된다는 건데, 이것은 뭐 교육과정도 바뀌었고 인원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건 신뢰성이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좀 셈을 해보고 누계를 확인하고 자료를 확인해 본 다음에 여러분 진급 이후에 다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자연 입시 결과인데요. 자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대학들이 신설이 됐다. 하지만 해서 학교장 추천,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조금 더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인데요. 뭐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KU 학교 추천하고 KU 자기 추천 이렇게 두 개 전형으로 크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두 개 다 학교 추천도 학교장 추천이었지만은 종합으로 선발했어요. 근데 지금 KU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로 선발하겠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인원 자체는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최저가 없던 전형이었는데 이 최저를 이렇게 신설을 해놨죠.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국어 연계를 우리가 교과 전형으로 바꾸고 하면서 이렇게 최저로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했던 경희대, 건국대가 이렇게 교과전으로 바뀌고 교과전으로 바뀌다 보니까 수능 체제를 설정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이기 때문에 인원수, 지원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인원수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상위권 학생, 학교장 추천이니까 1등을 하는 학생들이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럴 수 없죠. 그죠? 수시는 총 6장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은 지원 풀 자체가 대학마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1.5에서 2점대까지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지원하는 대학, 지원을 선호하는 대학, 그리고 뭐 2점에서 2.5가 지원을 선호하는 대학들이 좀 나뉘게 됩니다. 뭐 아주대, 경기대, 수원대, 그리고 뭐 숭실대 이런 학교들도 다 지금 학교장 추천 전형이 신설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집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 올리면서 아래다가 인천교육청에서 제작한 입시 자료를 탑재를 할 거예요. 그 자료 보시면은 몇 프로까지 학교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신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될 거냐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학교 추천인데, 고려대는 원래 교과 전형이 있었어요. 근데 교과 전형이 1158명이었는데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2000명 정도가, 200명 정도가, 3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기조했던 수능 체제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원래 학교 추천 같은 경우에는 교과 60, 서류 20, 면접 20, 면접이 지금 없어졌죠. 근데 올해도 근데 이 학교 추천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페일 패스 형식으로 됐어요. 코로나19 상황에 의해서. 그래서 면접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도 교과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있죠. 성균관대학교 역시도 교과정을 놔두면서 최저를 첨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 최저가 있는 전형이 늘어났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수능의 중요성이 좀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 때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3학년 진급한 이후에 수능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되죠. 3학년부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엮여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1월, 2월이 됐을 때 정말 많은 학습을 이루고 공부를 해 놓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져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라고 하면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난 서류도 안 좋아. 그럼 종합도 포기해야 돼요. 그럼 수능 성적이 안 좋으니까 정시도 포기해야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력으로 노릴 수 있는 전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대해서 우선은 기본적인 최저 정도는 맞출 수 있다라고 확신하에서 전형을 선택하는 게 좀 더 다양한 전형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연세대 같은 경우 승체적 기준 뭐 없다 했는데 이 부분 좀 추가됐습니다. 추가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고교 추천했을 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좀 늘어나 있는 내용입니다. 이쪽 부분은 교과 전형이 다 뭐라고요? 그죠? 학교장 추천이라는 거. 한국외대, 한양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추천 인원에 대한 변화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했던 대로 뭐 내신 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좀 정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이 부분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 반영 방법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한번 탑재되는 인천교육청 마중물에서 나온 자료 탑재할 거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고려대학교 뭐 반영 방법인데 고려대학교는 진로 선택 과목을 정량화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반영이 된다. 뭐 나머지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서강대 이 부분 가볍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남대학교 내신 반영에 대해서 말씀은 좀 드릴게요. 전남대학교는 내년에 이제 900점 만점으로 갔습니다. 그 900점 만점인데 교과 점수 900점 만점이고 그리고 봉사 그리고 출결해서 100점 만점에서 총 1000점 만점으로 갔는데 이 1000점 만점에서의 기준은 똑같은데 지금 교과 점수가 900점 만점에서 1000점 만점으로 바뀌죠. 그럼 다시 말해서 출결 봉사 점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과 점수가 반영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선택 과목, 공통 과목에 대해서만 산출을 해요. 2000점 만점. 그리고 성취도에 대해서는 세 과목, 상위 세 과목만 가지고 와서 A인 경우 5점, 그 B인 경우 3점, C인 경우는 1점에서 세 과목의 평균을 가산점으로 해서 총 1005점 만점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A가 3개 있다라고 하면은 가산점 5점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근데 성취도 간 점수가 차이가 2점인데 이게 과목당 따지면 약 0.2등급 차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 뭐 3학년들 올라가면은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 있겠죠. 또 미적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따지자면은 뭐 합법과 작문, 뭐 언어 매체 뭐 이렇게 있겠죠. 이 과목들에 대해서는 뭐 점수 반영이 되는 게 더 크다. 그 외의 과목들은 그렇게 큰 뭐 반영을 하진 않는다.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입니다. 교과전에서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봤을 때 한 두 과목 내지 세 과목 정도 일반 선택 과목이 해당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사회 과목을 선택하면 뭐 네 과목까지도 가겠죠. 네 과목까지도 가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네 과목 정도 반영을 한다.
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2학년까지 반영했던 과목 수보다는 반영되는 과목 수는 적죠. 그러니까 내신 추이가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2학년까지 성적 꼭 잘 확인해 주시라, 이 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성취도 평가하는 거,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세 과목만 반영하는데 성취도만 점수 차이가 0.2등급밖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공통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은 뭐 신설되어 있는 건데, 네온 르네상스 전형이다 라고 해서 지금 경희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이게 지금 내년부터는 최저가 신설이 됩니다. 최저 있다는 거고요. 는 없습니다. 뭐 연세대 같은 경우는 활동 우수형에서 최저가 포함이 됐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여기부터 좀 잘 들어주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크게는 뭐 펜타곤에서 오각형을 그린다고 하는데, 뭐 중복된 내용도 있으니까 크게는 4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자기개발, 의지. 이 평가기 4개를 가지고 거의 평가를 합니다. 뭐 고려대만 가지고 왔지만 나머지 대학들도 거의 유사하게 이와 같이 평가를 합니다. 학업 역량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과에 대한 성취 수준, 그리고 교과 간의 성적 편차, 고른 학업 성취, 그리고 기타 요소는 뭐 열정, 뭐 이런 건데, 뭐 정량적인 평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과 세특보다는 이 정량적인 평가를 좀 더 우수하게 본인 학업 역량이다. 그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교과에 대한 성취, 그 다음에 전공 활동, 뭐 이런 부분인데, 뭐 전공에 얼마만큼 적합하냐,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인성 같은 경우 나눔 배려, 뭐 리더십, 협력, 소통 같은 내용을 보게 되고요. 봉사활동 하는데, 봉사활동이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지를 봤을 때 학급 내에서 여러분들이 교우관계를 어떻게 이루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기개발 의지인데, 이것은 활동의 다양성, 그러니까 자기가 잠재력 혹은 발전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자기 주도성, 그리고 기타 요소에서는 뭐 문제 해결력, 뭐 성장 가능성, 이런 걸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면 이거예요. 학업 역량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부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은, 그 대학을 가려면은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해요. 교과전형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고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 자체를 교과적인 정량평가로 많이 보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은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느냐, 전공 적합성이나 자기개발 의지 같은 경우는 교과 세특,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지죠. 점점 더 교과 세특,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교과 세특에 대한 중요성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교과 세특을 얼마만큼 내시라 하면서 개별화 시키고 자신의 활동을 잘 녹여놓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되겠고, 그리고 세특이나 여러분들이 생기부를 쓸 때 좀 더 자세히 써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대공정화 방향에 의해서 자기소개서가 조금 더 축소됩니다. 그러면 생기부 외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주실 때 조금 더 세특에서 개별화시키고 좀 더 자기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주는 거. 많은 걸 적은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알짜배기들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 뭐 이것은 뭐 모든 학생들이 서울대 간다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대학들이 이와 같은 표현들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서울대 아롤이라고 있는데 거기 자료입니다. 여러분도 뭐 세팅이나 이런 거 볼 때 아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내용이죠. 물의 특성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도시의 열섬 현상과 연결하여 물의 증발열과 기하열이 크다는 점을 활용해 도시에 숨어있는 자멸을 물의 특성을 이용해 없애자는 다짐한 아이디를 제시했다.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활동을 했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렇게 좀 본인이 생각했던 것을 적어놔야지 입학사정관들이, 입사관들이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뭐 좀 더 본인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겠는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문화 같은 경우는 한국이 자주 실수하는 영어 표현을 영미권 문화와 함께 알아보며 문화적 차이를, 언어를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발표함. 그러면은
영미권 문화와 같이 알아봤다. 근데 진로 선택 과목, 영어과 진로 선택 과목에 영미권 문화가 있죠. 뭐 이런 것까지 들어놓고 이야기를 했으면 더 우수한 학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연계가 된다. 그리고 본인이 했던 내용에 대해서 개별화시키고 활동이 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이는 거지 학교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각각의 활동에서 무엇을 했고 어떤 걸 배웠는지에 대해서 잘 적어 놓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경제 분야 확률 일도함수를 활용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자산 손실 위험을 예측해보는 접근법과 그 예측의 한계에 대해 공부하고 보고서를 작성해봄. 뭐 이런 것들 좋은 표현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어떤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그리고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학생의 교과서 혜택 자체가 잘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을 표현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 교과 내용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수업이 중요하고요. 수업에 잘 참여하는 거, 그 수업 내에서 얻어가는 거, 거기에서 파생되는 심화 과정, 이걸 잘 표현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새는 수학쌤이니까 말하면 관심이 생겨 주가 그래프의 변곡점을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는 경향을 통해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타이밍을 예측해 보기도 하는 등 남다른 적극성과 학문적 호기심을 지닌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수열이지만은 얘가 뭐 정규 교육과정은 아니죠. 그래프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것들을 좀 병합해 가면서 자신이 해봤다. 이것은 상당히 심화된 과정이죠. 그래서 이 심화 과정 역시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물리계와 실내인 공식 유도 과정을 설명해주고 관련된 문제 해결해 나갔으며 학생들의 무게와 질량 차이점 등 물리 기능 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함. 이와 같이 뭐 또래 멘토링을 했을 때 좀 활동들 이것도 좋은 활동입니다. 또래 멘토링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뭐 이렇게 심화된 과정들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동기를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좋은 소재라는 거죠. 성관대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교 안에 직접 성관대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내용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키워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키워드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 21가지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 알아본 발표 토론해서 뭐 경청까지 해서 나와 있는데 얘를 선생님 앞에서 말했던 학업 역량, 뭐 전공 적합성, 인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동교육 이런 거 잘 활용해야 된다. 하지만은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최대한 들으려고 하고 그 필요한 내용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이 공동교육과정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학 진학에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얘들은 그럼 뭐겠어요? 학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종에서 교과는 얘가 그렇게 크게 반영되진 않아요. 학종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학교의 교육과정 선택에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학생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나요? 피해라는 표현은 다소 과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대학에서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학생의 과목 이수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과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개설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과목들이. 그게 안 됐을 때는 학교 측에서도 공동교육과정을 개설을 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이 과목이 없네 라는 것보다는 이 과목을 개설을 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는 요청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의지를 보여야 되고 근데 제일 우선인 것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학생 자신실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개설되는 게 가장 좋아요. 학교 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뭐 필요한 과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교육청에 문의를 해봐서 공동교육과정이 있는지 아니 학교에 개설이 가능한지 뭐 이런 부분들 꼭 문의해 보셔야 된다. 자, 이야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는 탐구도 지정하지 않아요. 자, 뭐 지금 내용 자체가 그렇게 길게 않게 좀 짤막짤막 얘기를 했는데 어, 지금 마중물에서 나온 자료 올릴 겁니다. 그거 좀 잘 확인해 주시고 지금 한 대입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등교하게 되면은 좀 더 대면하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궁금한 점 질문도 받아가면서 지금 갑자기 영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뭐가 우선적으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좀 헷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구나 가볍게 생각해도 되고 실적으로 도움되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등교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30분 넘어가네요.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정말 방학 때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학 때 준비 잘해서 3월부터 여러분들이 탄력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